네,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자, 오늘 프로세스 뷰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동영상 클립으로 제작을 할 거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로세스 뷰라는 토픽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모티베이팅 이그젬플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유니버시티 호스피탈, 자, 병원이 대학병원에 하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번에는 영상의학과 혹은 방사선과라고 불리우는 Interventional Radiology Unit이라고 하는 요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느 특정 부서에서 어떤 액티비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좀 그래피컬한 방법 중에 간트 차트라는 방법이 있죠. 자, 간트 차트는 뭐 밑에 보이시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자, 세로축에 지금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 의하면 7시 45분에 이제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와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치네요. 자,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을 어느 정도 시간이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니셜 컨설테이션을 시작해서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 이니셜 컨설테이션 하는 동안 이 보라색으로 색깔이 칠해진 바가 Activity Taking Place in Angiography Suite, 혈관 조영실에서 뭔가 이제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가 시작됐고요. 끝나면 이제 다음 단계를 거치고 다음 단계 그렇게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리커버리를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remove equipment, 장비를 이제 치우는 과정과 리커버리가 이제 동시에 시작되고, 리커버리를 하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 뭐 검사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컨설테이션이 마지막 단계로 해서요. 한 오전 10시 조금 넘으면 이제 환자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환자가 이 병원에 와서 이 방사선과에 들어와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병원을 떠나느냐, 이것이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간트 차트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간트 차트가 방금 앞에 보셨던 것은요, 아주 이상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환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병원을 떠난다 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인데, 현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슷한 간트 차트인데요. 12시 30분에 환자가 들어왔네요. 자, 그러고 나서 뭐 이니셜 컨설테이션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이 엔지오그라피 숫이라는 곳에 이제 준비가 한참 늦게 시작되고, 그 준비가 끝나게 되면 이제 환자가 뭔가 뭐 옷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일종의 여기 지금 화살표로 보이는 이 시간이 환자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예. 자, 그래서 결국 기다리고 있다가 하여튼 나머지 후속 절차들을 마치고 이제 이 병원을 떠나게 됩니다. 즉, 웨이팅 타임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웨이팅 타임이 왜 발생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병원이라는 곳에 환자는 디맨드에 해당할 거고, 이 환자를 처리하기 위한 뭐 의사, 변호사, 뭐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각종 의학 기기들을 다루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런 사람과 어떤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공급이 이 병원의 자원들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둘 간에 미스매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웨이팅 타임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if supply, 자, 여기서 말하는 supply는 nurses, technicians, doctors, administrators, 뭐 여러 병원의 종사자들이 될 텐데요. If supply would be unlimited, 만약에 병원의 자원이 아주 unlimitedly 아주 많다면, our visit to the hospital would be reduced to the duration of activities around outlined in figure A. 앞서서 보셨던 게 figure A고 지금 figure B인데요. 만약에 자원이 넘쳐난다면 아마 고객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다리게 됐다는 이유는 병원의 자원들이 다른 환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이 시점에 들어온 환자를 위해서 그 자원들이 가용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Waiting times arise when several patients are competing for the same limited resources. 어떻게 보면 이런 자원들을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객들, 즉 이 환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조금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그래서 two different views라고 돼 있는데요. 먼저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demand supply mismatches from the patient perspective mean having a unit of demand wait for a unit of supply. A unit of demand, 수요의 한 단위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요의 한 단위라는 것은 환자 한 사람이 되겠죠. 이것이 a unit of supply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supply는 이제 병원의 리소스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자원이 가용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병원의 입장, 즉 리소스의 입장에서 보면 demand supply mismatches occur when resource is sometimes flooded with work. 리소스가 가끔 가다가, 늘 이런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flooded with work.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일의 홍수를 이제 맞이한 거죠. followed by periods of no work. 아니, 한동안은 뭐 수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용한 자원들이 그냥 이렇게 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환자가 많이 몰려오면 갑자기 바빠져 가지고 환자들을 대기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또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페이션트마다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렸던 건데요. 보시면 요 회색으로 표시된 것들이요. Activity taking place in angiography suite. angiography suite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봤더니 제일 처음에 어느 환자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있었는데 이 angiography suite은 이 첫 번째 환자를 위해서 요 회색 시간만큼 딱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하고요. 또 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 조금 기다리다가 또 그 다음 시작하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고, 즉 이 angiography suite은 거의 놀지 않고 늘 바빴던 거예요. 늘 바빴던 거고, 늘 바쁘고 이 까만색으로 표시된 곳이 아마 환자들이 조금씩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병원을 이제부터 아주 일반화된 하나의 용어로 부를 겁니다. 자, 일종의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거고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요 밑에 보시는 요 밑에 커다란 네모 박스가 이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뭔가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병원 같은 예는 어떤 환자가 인풋이었고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들어와서 어떤 절차를 거치다가 진단을 받고 이제 아웃풋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풋을 좀 더 제너럴한 용어로 바꾸면 flow unit.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용어니까 각자 소리내서 한번 따라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flow unit. 그러니까 뭐 흘러다니는 개체 단위다. 뭐 이렇게 될 건데, 뭐 우리나라 말로는 흐름 단위, 이제 우리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흐름 단위. 저는 제 수업 시간에 그냥 계속 이제 flow unit이라는 용어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조기업 같으면 뭐 raw material이 될 거고, 방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비행기 항공회사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한 커스터머들이 다 인풋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어느 절차, 이 프로세스 안에 있는 리소스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다음 이제 마지막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면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서비스를 이제 받은 상태로 밖에 나가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flow unit은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 같으면 페이션트가 될 거고요. 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같으면 이제 자동차 한 대 분량의 머터리얼들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갔다가 조립이 되어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에어라인 컴퍼니 같은 경우는 뭐 트래블러스, 뭐 맥주 회사 같은 경우는 gallons of beer, 어떤 일정 분량의 액체 형태의 맥주가 들어가서 어떤 가공 처리를 받다가 완성된 맥주의 형태로 밖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플로우 유닛은 다양한 형태를 띨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프로세스가 뭐 어떤 회사의 프로세스는 좋고 어떤 회사의 프로세스는 조금 덜 효율적으로도 운영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프로세스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어떤 도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매저들을 가집니다. 측정 도구란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인벤토리, 자 재고입니다. 재고. The number of flow units contained within the process.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재고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창고에 쌓여 있는 제품들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텐데, 자 이제부터는 아주 일반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려 그래요.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는 플로우 유닛들의 개수, 이게 재고입니다. 예. 프로세스 안에 있는 플로우 유닛들의 개수. 그래서 이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WIP이라고 읽는데, 이 WIP은 Work in Process. 프로세스 안에 있는 일거리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짧게 이제 WIP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flow time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또 다른 뭐 throughput time이라고 불러도 되고, the time it takes a flow unit to get through the process. 이것은 일종의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냐? flow unit이 get through the process. 프로세스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네요. including waiting time. 그러니까 아까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flow time의 뜻은 이 프로세스에 딱 진입하는 순간부터 이 프로세스를 떠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스몰 t라고 쓰면 이 t가 바로 flow time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 그래서 잠깐 뭐 어떤 값을 가지면 이게 뭐 프로세스가 퍼포먼스가 좋다고 할까요? 자, 위에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인벤토리가 많으면 재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벤토리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건 생산 라인이건 간에 그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 때문에 많은 비용이 나중에 발생한다는 것을 추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인벤토리는 좀 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로우 타임은 짧으면 좋겠죠. 빨리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면 좋은 거니까 플로우 타임은 짧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 레이트라는 용어인데요. 위에는 이제 플로우 타임은 흐름 시간 이런 개념이고, 밑에는 흐름율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자, 스루풋 레이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정의는 보니까 the rate at which the process is delivering output measured in flow unit per unit time. 자, for example, units per day.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무언가 인풋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게 사람인데요. 여기 눈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게 있다고 해 봅시다. 여기 사람인데요. 자,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면 이 아웃풋이 프로세스 바깥으로 나오는 이 출구를 아마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이 출구를 바깥으로 톡톡톡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의 개수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1시간에 100개가 밖으로 나온다든지, 뭐 1시간에 200개가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1분에 뭐 5개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단위 시간당 유닛 타임당 플로우 유닛이 몇 개가 나왔는가를 카운팅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유닛 per day 뭐 이런 식의 이제 단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자, 플로우 레이트까지 정의를 봤고요. 플로우 레이트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플로우 레이트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뭐 100개를 만드냐, 200개를 만드냐. 뭐 20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보다 좋겠죠. 만약에 2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뭐 150개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로우 다운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반적으로 이건 좀 높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짧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좀 작았으면 좋겠다. 자, 근데 추가적인 개념이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capacity.
자, capacity는 the maximum rate with which the process can generate supply is called capacity of the process.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한국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까? 사실 이게 사전 찾아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 능력.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합한 한국말의 표현 같습니다. 생산 능력.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인풋이 들어가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인풋이 들어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계 제품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100 units per day 하루에 100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캐파시티 정보를 보고 이 기계를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하루에 100개밖에 못 만듭니다. 자, 이런 게 캐파시티의 개념이고요. 위에 있는 flow rate는 그런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today 오늘 가동해 보니까 이 기계 장치가 예를 들어 80개 나오더라. 80 units per day. 하루에 80개를 오늘 만들고 있더라.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고장이 났던 뭐가 잘못됐던 간에 하여튼 나는 하루에 100개 만드는 줄 알고 샀는데 오늘 측정해 보니까 하루에 80개를 만들었더라. 그럼 이 80이라는 숫자는 바로 flow rate이 되는 겁니다. 오늘 flow rate이 시간당 80이었다. 하루에 80 유닛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제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봤던 퍼포먼스 메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인벤토리 있었고요. 자, 짧게 쓸게요. flow time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flow rate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demand supply mismatch가 일어나면 자, 주로 이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increasing the maximum flow rate. 여러분, 이 flow rate이 가장 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원래 가졌던 그 캐파시티만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maximum possible flow rate이 바로 캐파시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creasing the maximum flow rate, 즉 capacity 이렇게 하면요. avoiding situation where we have insufficient supply to match demand. 그래요. 우리가 이제 캐파시티를 늘리면 서플라이가 부족한 것을 좀 피할 수 있겠죠. 예. A higher flow rate translates directly into more revenues. 만약에 우리가 higher flow rate를 가지고 있다면 단위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팔게 된다면 more revenue를 가질 수 있겠죠. 매출액이 더 많아질 겁니다. You can produce a unit faster and through thus can produce more units. 예. 단위 시간당 많은 제품을 만들면 이제 많이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하에 우리는 아마 플로우 레이트이 좀 컸으면 좋겠다. 혹은 캐파시티도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하고 있을 거예요. shorter flow time. 자, 이번에 flow time을 한번 생각해 보면 flow time이 짧다는 건 뭘까요? 자, shorter flow time reduce the time delay between the occurrence of demand. 자, and its fulfillment in the form of supply. 자, 디맨드가 발생하는 것과 서플라이의 형태로 그것이 충족되는 것 사이에 있는 타임 딜레이가 줄어들 것이다. 플로우 타임이 짧으면 고객이 원하는 어떤 제품을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그것을 공급해주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플로우 타임이 짧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Inventory is the most visible indication of supply chain demand supply mismatches. 인벤토리가 이 demand supply mismatch를 이 현상을 보여주는 아주 비주얼한 most visible한 인디케이션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고가 엄청 쌓여 있다. 그 얘기는 공급보다 디맨드가 작다는 거죠. 디맨드는 작은데 공급이 많이 되니까 재고가 막 쌓여 있을 거예요. 재고가 많은 거죠.
만약에 재고가 뭐 너무 작다, 재고가 뭐 거의 뭐 바닥을 뭐 재고 0에 가깝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공급이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벤토리가 그런 아주 비지블한 인디케이션으로 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벤토리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세 가지의 기본적인 매조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계속 그 얘기들을 해 나갈 텐데요. 우리는 이 프로세스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간혹 우리가 이 어카운팅 리포트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가 재고가 몇 개가 있고 이번 연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재고가 얼마만큼 있다, 부채가 얼마고 자산이 얼마만큼 있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자, most management accounting reports, such as a balance sheet, in simple snapshot approach. 그러니까 보통 이런 회계 자료 같은 것들이 물론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회계 자료나 경영 상의 성과를 나타낸 이런 문서들이 일종의 스냅샷 어프로치에 불과하다. 즉 어느 특정 시점에 사진을 찰칵 찍듯이 현재 상태 이렇다 라고 하는 상황을 알려줄 뿐이죠. 밸런스 시 뭐 대차 대조표 같은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 They do not help us to analyze business processes.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즉, why are there inventories? 자, 우리가 인벤토리가 얼마만큼 있다라는 것을 사진 찰칵 찍듯이 조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긴 하지만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Nor help us to improve them.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Is this the right amount of inventory? 내가 지금 인벤토리가 얼마 있다는 건 알려주지만 이것이 적정한 양이냐? 이게 너무 많은 편이냐? 너무 작은 편이냐? 이런 것들을 재고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위에 그림 보시면 아까 그 병원 얘기를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제 페이션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카운팅 리포트가 알려주지 못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인벤토리 프로세스 플로우 타임, 플로우 레이시라는 것들을 이제 잘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 병원 얘기에서 좀 더 한번 다시 이 세 가지 매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세 가지 이 그림, 이 위에 있는 그림을 좀 보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먼저 여기 좀 브라운 색깔로, 다크 브라운 색깔로 이 계단처럼 그려져 있는 요 선 그래프는 큐뮬러티브 인플로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환자가 없다가 어느 특정 요 정도 시점에 환자가 한 명 들어왔네요. 그래서 인플로우 들어온 거니까 환자가 한 명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시점에 또 요 시점에 환자가 한 명 더 들어오고요. 그렇게 환자가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요 시점에 요 시점에 환자가 마지막 탁 들어왔는데 대충 1, 2, 3, 4, 5, 6, 7, 8, 9, 10, 11 한 11명이네요. 11명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오후 6시까지 병원을 운영을 하나 보네요. 그래서 그 방금 제가 위에 보셨던 그 다크 브라운 그래프는 인플로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밑에 있는 빨간색 얘는 cumulative outflow, 누적을 시킨 outflow, 병원에서 밖에 빠져나간 사람이다. 병원에 요즘 뭐 컴퓨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누가 병원을 떠났다 이 기록이 남아 있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약 한 9시 경에 첫 번째 환자가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환자, 세 번째 환자, 네 번째 환자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상에 지금 보세요. 뭐 어느 특정 시점에 요 시점에는 지금 환자가 한 명 있고요. 요 시점에는 환자가 두 명이 있을 거고 요 시점에 환자가 세 명이 있겠죠. 세 명 들어와서 아무도 안 나갔으니까. 그러다가 9시 경에 여기 한 명이 딱 빠져나가면서 그러면 병원에 인원이 몇 명 있겠어요? 두 사람이 있겠죠. 두 사람이 병원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상태가 예를 들어 이 시점에 제가 지금 점선 끊는 이 시점에도 병원 내에는 환자가 2명이 남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선 그래프와 밑에 있는 그래프의 차이는, 수직의 차이는 아마 인벤토리, 여기서 말하는 인벤토리는 환자의 수가 되겠죠. 인벤토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인벤토리의 수를 이제 이 그래프의 두 그래프의 차이인데, 자, 이것을 전부 다 요 파란색 색깔 칠해 놓은 바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우리 병원의 환자가, 즉 프로세스 안에 있는 플로우 유닛의 개수, 즉 인벤토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파란색 회색 바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가로축은 뭘 나타낼까요? 이 가로축. 자, 먼저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나 두면, 자,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간다, 이런 가정을 두고 있으면 첫 번째 환자가 이때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환자가 이때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이 아마 첫 번째 환자가 병원에서 보낸 시간,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시간은 두 번째 환자가 병원에서 보낸 시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따지니까 요 호리젠탈리, 자, 수평으로 그은 이 차이, 이 화살표가 이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각각 환자들의 플로우 타임이 측정이 될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환자, 어떤 환자는 좀 오래 병원에 머물렀고요, 어떤 환자는 병원에서 좀 빨리 떠나고,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퍼포먼스 메저는, 자, 플로우 레이스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플로우 레이스는 단위 시간당 몇 명이 밖에 나갔느냐. 여기서 만약에 7시부터 6시까지라는 것을 하나의 단위 시간, one day라고 하면 몇 사람이 나갔어요? 11사람 나갔죠. 그 11사람이 나갔다라는 것. 그럼 하루에 요만큼 11명의 환자가 밖에 나간 겁니다. 그럼 그것의 개념은 요 출발점에서 제일 끝점에 해당하는 곳에 이게 직선을 그어 가지고 이 기울기가 바로 아마 이 슬로프가 바로 플로우 레이시 되겠네요. 하루에 11명이 나갔다. 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the slope of the two graph가 지금 플로우 레이스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벤토리와 플로우 타임은 vertical distance, horizontal distance를 각각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병원이 운영되는 동안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아마 그릴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시시각각 어떻게 인벤토리가 변하고 플로우 타임이 변하고, 그래서 하루를 보냈을 때 플로우 레이트는 얼마냐, 자,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방금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그것을 가지고 이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미스매치 일어나니까 웨이팅 타임이라는 게 발생하고, 이왕이면 내가 만약에 병원장의 입장이라면 고객들이 웨이팅 타임을 많이 가지지 않도록 하겠어요. 왜냐, 고객들이 웨이팅 타임을 많이 가지면 병원의 프로세스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병원을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것을 일종의 프로세스로 보고 프로세스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첫 짧은 강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이어가서요, 자, 다음 시간에 이 프로세스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아주 재미난 원리가 있는데요. 자, 리틀 질로우에서부터 시작해서 리틀 질로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쓰이는 중요한 용어인 인벤토리 턴즈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인벤토리를 우리가 왜 가져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라는 것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